네, 안녕하세요. 파수에서 영업본부를 맡고 있는 고동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목과 같이 파수에서 그리는 차세대 엔터프라이즈 DRM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단순히 새로운 버전의 엔터프라이즈 DRM이 아니라 차세대라는 말을 앞에 붙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생각해 보시면 그냥 버전업 해도 되겠는데 왜 얘네가 차세대라는 말을 붙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먼저 DRM을 포함해서 여러 보안 솔루션들이 처한 지금의 현실을 좀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팬데믹 시대를 지나오면서 업무 환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집에서 일하는 일도 많이 생겼고요.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한 사무실에 한 공간에 모여서 사무실에서 일하고 특별히 다른 곳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뭐 출장지 정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현재 우리가 일하고 있는 업무 환경은 사무실뿐만 아니라 자택, 뭐 공유 오피스라고 써 있지만 뭐 거점 오피스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확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확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예전에는 뭐 PC를 한 대만 써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PC를 한 대를 쓰는 게 아니고 여러 대의 기기를 사용하게 됐고 이렇게 공간하고 제약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DRM도 더 많은 범위에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DRM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우선 어플리케이션하고 사용하는 툴의 종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루베어나 전자결제와 같이 기존에 이제 사용하시던 업무 시스템들이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렇게 도입하시는 사례가 늘게 되었고요. 또한 이제 기존에는 주로 OA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 외에도 뭐 그래픽 툴, 뭐 개발 툴, 그리고 이제 CAD 등 보안을 고려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뭐 또 한 가지 보면 임직원들이 예전에는 이제 대부분 윈도우 회사에서 지급된 윈도우 PC를 많이 쓰셨는데 지금은 이제 임직원들이 기존에 이제 OA 환경에서 사용하시는 환경에서도 맥 PC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서 맥OS를 지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안드로이드나 iOS 기반의 스마트 기기도 이제 DRM을 적용해야 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변하는 업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DRM은 다음과 같은 이제 새로운 과제를 얻게 된 거죠. 첫째 보면 CAD를 포함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빠른 지원. 과거에 뭐 여기 DRM을 쓰는 고객들도 계시니까 과거에는 이제 신규 CAD 프로그램을 하나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뭐 2개월에서 4개월 가량의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보안을 적용하기 위한 어떤 적시성이 좀 떨어지는 형태가 됐던 거죠.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포함한 여러 환경에서의 일관성 있는 보안 정책 유지가 또 다른 과제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을 쓰시게 되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문서 클라우드 환경 안에서 특정한 문서를 추출해서 쓰는 기능들을 쓰기 위해서는 DRM을 해제하고 그 해제된 문서를 클라우드에 올려야 되는데 주로 DRM을 해제한다는 건 잘 아시겠지만 예외 정책으로 이 문서가 반드시 바깥으로 나가야 돼. 이런 상황에서 해제를 하는 경우인데 단순히 우리가 새로 도입한 업무 시스템에 대해서 이걸 해제해서 올려야 된다고 하면 예외 정책이 너무 늘어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해서 해제를 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업무 시스템에 올리기 위해서 해제를 한 것인가 이런 일관된 보안 정책을 유지할 수 없이 해제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또한 이제 맥 환경에서의 보안 적용이 있는데요. 예전에도 뭐 맥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겠지만 맥을 대부분 많이 예외를 처리하셨어요. 맥에서 보안 프로그램들이 도는 부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맥을 예외를 처리하셨는데 더 이상 이제 맥은
뭐 지원하지 않는 형태가 되지 않고 맥을 뭐 옵션으로 지원하고 하는 현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또한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위치 및 기기에서 문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랜섬웨어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높아진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부분도 있게 됐고요. 또한 보안 문서를 어디에서 접근하고 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가시성 확보가 되게 중요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서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위한 전체적인 문서 추적에 대한 강화도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앞에서 이런 과제들을 이제 파수가 해결한 부분이 바로 파수 DRM 엔터프라이즈 DRM 버전 6.0인데요. 지금 5.0으로 고도화를 하시면서 우리가 고도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파수가 또 6.0을 선보이면서 또 고도화를 뭐 하는 게 아닌가를 하시겠는데요. 버전 6.0은 저희가 이제 서서히 만들어가는 형태가 되고 버전 6.0이 되면 앞에서 이제 새로운 업무 환경에 맞는 DRM을 적용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파수가 앞선 이제 새로운 급변하는 업무 환경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OS 환경에서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파수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벌써 횟수로는 15년입니다. 꽤 오랜 시간 파수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 영업을 하는 동안 이제 고객이 맥에서도 DRM을 적용하고 싶어 이런 요구가 있으셨어요. 그 오랜 시간에도 맥에서 하고 싶었는데 그 맥에 적용을 하시겠다는 이유가 이런 거였어요. 우리 회사에 임원분이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특이하게 외국에서 공부하셔서 맥을 쓰시더라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가 디자인을 하는 회사인데 우리는 디자인 PC가 다 맥으로 돼 있으니까 맥이 지원되냐를 물어보셨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DRM을 쭉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문서화가 암호가 되는데 이 암호화된 문서가 맥을 사용하는 사용자에도 전달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전달이 됐을 때 이 사람은 맥 사용자한테 줘야 되니까 문서를 풀어줘야 돼. 이런 경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맥에도 지원을 하는 거를 많이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초창기에는 저희가 맥을 지원하지 못했지만 파수가 이제 그러한 니즈 문서를 사내에서도 공유하는데 이거를 풀어서 준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L 클라이언트라는 거를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L 클라이언트라는 걸 만들어서 맥 OS에서 암호화 문서를 받았을 때 열람 정도는 할 수 있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굉장히 작은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처음에 영업을 시작하고 이제 시간이 흘러오면서 봤을 때 맥 사용자가 매우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 단순히 15%라고 보이지만 보안을 적용하는 관점에서 15%가 예외나 뭐 보안을 적용할 수 없는 곳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파수는 맥에 대한 보안을 이제 더 이상 그냥 예외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L 클라이언트라는 걸 통해서 라이트하게 적용을 했더니 그러면 생성되는 문서는 어떻게? 맥 PC에서도 문서가 생성될 수 있잖아요. 생성될 수 있는 문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안 되겠다. 그냥 똑같이 윈도우 환경과 동일한 형태를 제공할 수 있게 동일한 형태의 보안을 제공할 수 있게 개발을 해서 뭐 사용자 인증, 뭐 자동 암호화 같은 게 지금 맥 PC에서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겠지만 이제 프로텍션, 인크립션이나 프로텍션하는 부분들도 다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분류식별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맥 환경에서도 어떤 문서가 있고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지가 같이 돌아가서 기본적인 맥에서 생성된 문서에 대해서도 윈도우 PC와 동일하게 추적 관리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맥
OS도 윈도우처럼 계속 발전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버전은 맥 OS의 카탈리나 버전 이후부터는 지원이 되시니까 혹시 맥을 써서 맥이 지금 보완이 안 되고 있어서 DRM을 적용을 고민하셨던 분들은 뭐 앞에 부스에서도 한번 시연을 보시고 적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금융, 기업, 공공 뭐 어느 섹터나 클라우드에 대한 전환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시고 많이들 활용하세요. 근데 이럴 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기존에 있던 보안 정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보면 주로 지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시는 걸 보면 좀 편의 기능, 협업 기능 위주의 클라우드 환경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구축했던 환경은 뭐 DRM 문서가 암호화된 DRM으로 적용된 문서가 업무 시스템으로 올라갈 때 뭐 저희가 흔히 API 연계를 통해서 풀어서 올릴 수 있고 풀어서 올림으로 인해서 업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풀리 쓰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되거나 클라우드 그냥 일반적인 시스템을 쓰면 이게 내가 빌려 쓰는 개념하고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만을 위한 API 연계 같은 경우들이 어려운 걸 당연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 제약적인 환경이 발생하다 보니 암호화된 문서는 올려야겠고 올라가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뭐 문서가 안 열린다든지 어떤 기능이 동작 안 한다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근데 뭐 잘 안 되니까 지금은 막 그냥 문서를 해제해서 올리는 보안의 예외 처리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계속 생겼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보안은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보안이 적용되면 어떻게 하냐면 파수는 이런 예외 사항이 발생하는 보안 이슈를 최소화하고자 클라우드의 문서가 올라가고 사용자가 활용할 때도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뭐 DRM이나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대로 이제 기존의 암호화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클라우드 환경에 올립니다. 암호 해제를 하거나 할 필요 없이 그대로 클라우드 환경에 암호화된 문서를 올리게 되고 이렇게 암호화를 올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일관된 보안 정책을 유지하면서 클라우드 상황에서 문서를 열어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즉 이제 기존 권한이 그대로 유지하면 열람이면 열람, 편집이면 편집, 인쇄 권한이 있으면 인쇄 권한이 있으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브릿지라는 제품을 통해서 이러한 일관된 보안을 유지하면서 문서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시겠지만 문서가 우리가 보안을 하기 위해서 DRM 문서를 적용을 했는데 이 문서를 지금 계속 문서를 정말 풀어야 되는 시점이 아니고 어떤 업무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문서를 풀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그것 때문에 풀렸는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풀렸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심 있게 보는 문서가 전체 암호화되면서 이 암호화된 문서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에서 계속 예외가 발생해서 이어지는 흐름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클라우드로 가나 온프레미스에 있으나 똑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요. 이거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제 클라우드도 되게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이게 온드라이브 MS365를 쓰시면서 온드라이브를 통해서 공유를 하신다는 거를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PC에서 생성된 문서를 그대로 이제 원드라이브에 옮겨서 공유를 하시게 되고요. 그럼 권한에 따라서 원드라이브에 있는 문서를 다른 사람이 접근할 때는 권한을 확인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MS의 웹앱 기준으로 문서가 열리게 되면 이 웹앱에서는 저희가 이제 권한을 판단해서 문서가 열렸기 때문에 그 문서에 어떤 동시 편집이나 따로 복호화를 해서 하는 부분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웹앱에서 열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동시 편집이 지원되냐 이런 부분들이 DRM이 안 됐기 때문에 물어보시는데 웹앱에서는 동시 편집까지 지원되는 형태로 됩니다. 거기서 이제 편집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그대로 원드라이브에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원드라이브 이런
형태가 없었을 때 예전에 원드라이브를 쓰시려면 원드라이브에 문서가 들어가면 이 원드라이브가 클라우드 환경에 있냐 온프레미스 그러니까 내 내부에 만들어진 거에 따라 조금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MS가 제공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원드라이브를 쓰시게 되면 문서를 못 열어보셨거든요. 지금 이 DRM 문서의 복호화 과정 없이 클라우드에 업무 호환된다는 말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은 물론 MS 계정 연동을 뭐 하고 여러 가지 좀 작업은 필요하겠지만 기존의 DRM 클라이언트가 없이도 웹앱을 접근할 수 있고 AD로 인증이 되는 환경에서는 기존의 권한을 보고 그 문서를 열 수 있으면 열게 된다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이 원드라이브 하나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 구글 드라이브 아니면 박스, 드랍박스 형태로 이렇게 협업이 되는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 어플리케이션 지원하면 뭔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CAD 지원입니다. DRM을 도입하고자 하실 때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긴 한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여기에도 DRM을 많이 사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DRM을 도입할 때 가장 힘겹게 많은 것을 고민해야 되고 저희도 그렇게 컨설팅을 합니다만 하는 부분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DRM을 적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사전 준비가 많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는 암호화가 안 돼요. 여기서는 뭐가 돼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다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실 수 없었어요. 지원을 하는 게 할 수 없어서 그런 이유가 개발 기간도 오래 걸리고 캐드 같은 할 때 개발 기간 외에 이제 어떤 PC의 성능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 어플리케이션에 같은 플러그인 같은 게 붙었을 때 동작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으로 이제 DRM을 적용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려워도 그걸 해서 보완을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런 어떤 고객의 어렵고 힘든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저희가 만들어낸 방식이 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개발했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UPC라고 부릅니다. UPC 방식을 통하면 기본적으로 앞서 제가 CAD를 개발할 때 2개월에서 4개월이 걸린다 그랬는데 개발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어요. 이거를 얼마가 단축된다 딱 잘라 말씀드리긴 없지만 굉장히 많이 준다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보안을 적용해서 사용해야겠다라고 하시면 바로 테스트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줄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개발 시간이 줄어든다는 부분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해서 보안을 일관되게 하고 싶은데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외부 협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외부 협업을 할 때 DRM을 걸어서 주는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걸 잘 못했던 부분이 저기 받는 부분, 상대방에서 쓰는 부분하고 우리가 쓰는 부분의 버전이 틀려서 DRM을 다 적용하려면 어려워. 이런 것 때문에 풀어서 주거나 보완을 잘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안전하게 협업을 할 수 있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부분하고 그럼 이렇게 빨리 하면 뭔가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기존 보안 우리가 정책을 정했던 부분과 거의 유사하게 다 정책을 정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안 DRM 정책을 정하실 때 되게 여러 가지 정책을 정하실 수 있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되게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해서 DRM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저와 같이 다양한 것들을 다 적용해서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시간이 굉장히 모자랄 줄 알았는데 4시간을 오버하고 있으면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백업하고 추적 관리입니다. 우리가 왜 백업이라는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의 제약이 일하는 공간의 제약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는 그 공간에서 사용하는 작업하는 PC도 되게 여러 개가 생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랜섬웨어 감염이나 아니면 데이터에 유실될 수 있는 확률도 되게 높아졌다는 거죠. 근데 랜섬웨어나 이런 유실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백업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쓰는 뭐 시스템 백업에서 쓰는 베리타스 같은 솔루션을 이용해서 PC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모두도 그런 형태로 백업을 할 거다.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이 되는 거죠. 물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그래서 백업을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었던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걸 이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서 백업을 하셔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서 파수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생각을 해봤더니, 파일을 저장하는 것과 동시에 백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흔히 백업을 할 때 뭐 스케줄링 백업을 건다든지 전체를 다 할 거야, 뭐를 할 거야 할 거 없이 보안 문서에 대한 백업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백업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스케줄링 백업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제약이나 문제점들을 해결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된 걸로 해서 우리 스토리지 관리 또한 용이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시스템 백업에서는 얼마만큼 똑같은 시스템이 1기가를 쓰니 1기가만큼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네, 추적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공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뭐 원격 근무도 할 수 있고 여러 군데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근무하든지 데이터가 암호화가 돼 있으면 이 암호화된 문서를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그 부분들이 어디서 일어나야에 따라 경중이 좀 더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잘 추적해서 관리를 해야지만이 보안 정책이 유지가 될 수 있고, 그 보안 정책을 더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어디가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우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과제를 해결하고 차세대 엔터프라이즈 DRM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일스톤은 이 모든 기능이 다 적용되는 거는 2023년 4Q까지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한 번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지원이 돼야 된다 그러면 UPC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계신 버전이 5.8.1 이상이면, DRM 버전 이상이면 쓰실 수 있는 게 되고요. 트레이싱을 제가 되게 빨리 지나가긴 했지만 문서를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곧 이제 올 하반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업은 이제 내년도 4Q에 나와서 전체적으로 이제 버전 6라는 게 완성이 되는 게 4Q까지 되는 형태가 됩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오버해서 쓰기는 했는데 앞으로 파수는 계속 더욱더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환경을 좀 더 편하고 쉽게, 그리고 보안 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더 개발을 할 거고요.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